박민정 씨는 1983년생으로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의도에 본사를 둔 대형 금융사에서 채권 브로커 겸 트레이더로 활동하며 한때 화려한 커리어를 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른 시간 정장을 차려입고 IFC를 지나 데스크로 출근하던 그녀의 모습은 같은 업계 후배들에게 성공한 여성 딜러의 상징이기도 했죠. 거래 상대는 연기금, 보험사, 외국계 은행 등 국내외 굵직한 기관 투자자들이었고 그녀의 커버리지를 거쳐간 채권의 총액은 수조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내부에선 여의도의 냉정한 중개인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기본 연봉은 1억 원을 넘었고 매년 성과급으로 억 단위 보너스를 챙겼습니다. 2023년에도 우수딜 성과가 이어져 총보수가 2억을 넘겼습니다. 그녀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산업단지 내 주물공장에서 근무하던 기술직 기사였고 건강이 나빠진 뒤로는 일찍 퇴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작은 문방구를 운영하며 집안 생계를 책임지셨죠. 유복하진 않았지만 가족은 성실했고 단단했습니다. 민정 씨는 어릴 때부터 돈과 숫자에 유난히 예민했고 중학생 시절엔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오려 노트에 붙이고 주요 뉴스의 원리를 스스로 정리하곤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청주 시내의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했고 전국 경제논술대회에서 수상하며 일찍부터 재무 감각을 드러냈습니다. 자립심도 강했으며 돈의 흐름을 읽는 감각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른 아이였습니다. 서울로의 진학은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수도권 상위권 대학교에서 상경계열을 전공했고 졸업 직후 여의도의 중소형 증권사에 입사하면서 본격적으로 금융업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엔 부실채권, 이른바 NPL을 다루는 팀에 배치되었죠. 등기소를 들락거리며 경매 물건을 분석하고 채권 회수 실무를 익혔습니다. 현장을 뛰며 몸으로 익힌 금융의 구조는 그녀의 사고를 더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대형 금융사로 이직한 뒤엔 완전히 새로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국채, 회사채, 자산 유동화 증권 ABS까지 모든 종류의 채권을 다뤘고 고객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대규모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녀는 점점 실무형 브로커에서 시장 판단형 중개자로 진화해갔고 리스크는 곧 수익이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시절이었죠. 2024년 3월 민정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신길동의 신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이름은 레미안 에스티움. 34평의 매입가는 14억 8천만 원이었죠. 해당 단지는 2017년 사용 승인 이후 깨끗하게 유지되어 왔으며 서울 7호선 신풍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단지 안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체육시설이 있었고 반경 1km 안에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형마트, 병원, 재래시장까지 모두 갖춘 살기 좋은 입지였습니다. 그녀는 이 단지를 실거주자 최적지라 표현하며 마음에 들어했고 추위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죠. 은행에서 11억 7천만 원을 대출받고 남은 3억 1천만 원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마련했죠. 그녀에게 이 아파트는 인생 최초의 실물 자산이었죠. 그녀가 이 아파트를 매입하기 불과 1년 전 2023년 당시엔 여전히 시장에서 인정받는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특히 그 해에는 미국 장기물 국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과감히 제안하고 직접 운용에 나섰습니다.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10년물과 30년물을 중심으로 대거 편입했고 자본 차익을 기대했던 것이죠. 당시는 내부 평가도 긍정적이었고 실질 거래에서도 유의미한 수익이 실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초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 기조를 고수하자 장기 금리는 예상과 달리 반등했고 그녀가 잡은 포지션은 곧바로 수십억 원대의 평가손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선 브로커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이었고 시장은 빠르게 그녀를 겨냥했습니다. 규정 위반이나 고의성은 없었지만 조직은 책임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회사는 즉시 내부 감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그녀는 채권 매입 주도자로서 직접적인 배제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사팀은 타부서 전보를 제안했지만 민정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라는 사실은 남성 중심의 여의도 조직에서 너무나 뚜렷한 퇴장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보다 실적이 떨어졌던 후배 남성 딜러들이 아무 일 없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며 민정 씨는 더 이상 이 조직에 자신의 자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15년간 몸담았던 조직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홀가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백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직을 준비했지만 시장은 이미 냉각기에 접어들었고 여의도의 대형사들은 고연봉 경력자 대신 비용이 적은 신임 위주로 채용 전략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헤드헌터들의 연락도 줄었고 그녀가 한때 소속되어 있던 조직의 후배들조차 조심스럽게 선을 긋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생활비와 각종 고정비가 줄줄이 나갔고 매달 555만 원에 달하는 원리금 상환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었습니다. 불안은 빠르게 현실이 되었고 민정 씨는 점점 생활 여유를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도 빠르게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적금을 깨고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해 버텼습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손댔지만 결국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저축은행, 대부업체, 심지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까지 등기부에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녀가 냉정하게 분석하고 거래하던 자산들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짓누르는 족쇄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 자신의 등기부 등본을 펼쳐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종이는 더 이상 소유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을 기록하는 문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결국 2025년 2월 법원 경매에 회부되었습니다. 감정가는 14억 9천만 원이었고 민정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이 단지 실거래가는 지금 17억 넘어요. 최악이어도 16억은 받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입지는 변함없었고 거래도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민정 씨를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차례 유찰된 뒤 진행된 2차 입찰에서 최종 낙찰가는 14억 5천만 원. 그녀가 상상했던 수치는 끝내 현실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원 로비벽에 게시된 낙찰 결과를 확인한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한참을 멍하니 그 숫자만 바라보았죠. 매입가보다 3천만 원 낮은 금액. 그 자체로도 참담했지만 여기에 세금, 이자,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간 돈까지 포함하면 손실은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억울했던 건 주변 매도 후가보다 2억 원 이상 낮은 금액에 아파트가 매각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 민정 씨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경매를 마친 뒤 민정 씨는 부동산 카페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정보만 얻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익명으로 글을 남기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커뮤니티에서 경매 후 실패담 나누기 모임이 열린다는 공지를 발견했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참석하기로 마음먹은 건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건설업 하다 무너진 분, 프랜차이즈 점주였던 분, 부모명의 빚까지 떠안은 주부까지. 말없이 앉아있던 민정 씨는 마침내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의도에서 채권 브로커로 일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구도 민정 씨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죠.
경쟁도 비난도 없는 그 공간에서 민정씨는 오랜만에 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손수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대단한 거예요. 끝까지 안 무너진 것도 용기예요. 그날 민정씨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모임은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오래된 빚 하나가 덜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정씨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했고, 오전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오후엔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간단한 봉사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지역 복지센터에서 무료 급식 나눔이나 도시락 포장 일을 도우며 자신이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선 고맙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고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들러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버스에서 내린 민정씨는 무심코 신풍역 근처를 지나치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멀리 자신이 한때 살았던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창문엔 불이 켜져 있었고 놀이터에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던 민정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다시 나아갈 수는 있겠지. 그렇게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예전의 금융 커리어도 반짝이던 단지도 이제는 그녀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그녀에겐 하루를 무사히 살아내는 힘이 있었고 그 힘은 어떤 성과급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데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제서야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